그다음에 행동 증상의 빈도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환자 자신이나 주변 환자 또는 의료진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 심리 증상의 빈도입니다. 그럼 결국은 행동 증상은 결국 문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4가지 항목이 있죠. 망상, 환각, 초조부터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망상은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이라고 믿거나 남들이 자기를 해치려 하거나 무엇을 훔쳐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치매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훔쳐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물건들을 어디다 숨겨놓는 그런 것도 행동도 또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환각은 헛것을 보거나 듣거나 어떤 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이 현재 없는 건데 본인은 느끼거나 듣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환자가 호소하기도 하죠. 그리고 초조 공격성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때려서 안절부절 못하게 하죠. 그래서 간병사님들 같이 옆에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밀치거나 때리는 등 이런 상황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우울낙담은 슬퍼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고 또 스스로 이제 낙담하는 그 우울하다는 표현이라든지 살아서 무엇하냐 이런 식으로 낙담하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불안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환자가 매우 예민하고 걱정하고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죠. 들뜬 기분, 다행감은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죠. 재밌어 하고요. 그리고 무감동, 무관심은 주변에 어떤 관심이나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를 들면 재활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의욕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감동, 무관심 보시면 됩니다. 탈억제는 용어가 참 어렵죠. 탈억제. 근데 이 내용은 충동적인 행동, 사회적으로 좀 부적당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과민 불안정은 평소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화를 내거나 갑자기 이분이 이럴 뿐이 아닌데 갑자기 성급해졌거나 감정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이런 상황은 또 치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상 운동 증상이나 반복적인 행동은 어떤 일을 막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환자한테 가서 왜 이 행동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뭔가 계속 서랍을 여닫는다든지 옷에 단추를 꿰다가 다시 또 풀었다 하는 식으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야간 행동은 밤에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계속 뒤척이거나 또 소리를 내거나 그래서 또는 심지어는 침상 밖으로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식욕식 습관의 변화는 그냥 우리가 치매가 아닌 분들한테도 사실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장기간 계시다 보면 저절로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건 치매에서 나타나는 식욕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치매이기 때문에 갑자기 식탐이 생긴다든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밥을 계속 많이 드시고 부족한 거를 계속 남의 것까지도 막 빼앗아 먹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욕 식습관의 변화로 보시면 됩니다. 케어에 대한 저항은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 예를 들면 약이나 주사 또는 재활치료라든지 혈압을 잰다든지 이런 모든 의료 서비스들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거부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배회는 납득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도 없고 그냥 하염없이 본인은 그냥 어떤 목적 없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항상 뒤에서 누군가가 그분을 지켜봐야 되죠. 이 행동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일주일간의 환자평가 관찰 기간을 갖죠. 그 기간 동안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를 평가하는데요. 이 항목은 다른 항목과 좀 다르게 4주 동안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주기 때문에 4주를 볼 때는 저희 평가의 원칙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폐렴이나 폐혈증 같이 행위 기간이 발생됐을 때 이 4주를 중복해서 같이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단축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7일을 관찰한다고 보시고 빈도를 보시면 평가 기준이 일단
없는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없다. 그리고 가끔은 일주일 중에 하루가 있다. 그리고 자주는 일주일을 봤을 때 2일에서 자주니까요. 6일까지겠죠? 2일에서 6일 정도 나타난다. 매우 자주는 일주일 동안 7일 나타난다. 그래서 매일 나타난다라는 기준입니다. 이 평가를 할 때 주의할 거는 행동 심리 증상의 경감을 위해서 어떤 약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상이나 환각, 초조 이런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정신용제를 드신다면 그 드신 상태에서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욕 식습관의 변화에서 L튜브나 G튜브 등을 삽입을 해서 환자가 식욕 식습관의 변화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구로 드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식욕 식습관의 변화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없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행동 심리 증상이 있는 경우 이번에 환자평가표 기준이 좀 바뀌는데요. 이 중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대로 망상, 환각, 초조공격,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가 일주일에 2일 이상 나타나는 경우 또는 4주를 봤을 때는 8일 이상, 그러니까 결국은 자주에 체크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의료 중도로 분류됨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환자 관찰을 조금 주의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나머지 행동들이 있죠. 우울낙담, 불안, 이상 운동 증상, 반복적 행동, 수면 야간 행동 등 같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항목이 똑같이 관찰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2일 이상 나타나서 자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의료 경도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그 14가지 항목 중에 여기에 없는 나머지 항목들이 있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평가가 된다면 이거는 선택 2번군으로 환자군이 결정될 것입니다.